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이제 갤럭시 S20 시리즈를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수령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했으니까 불량 점검을 하고 초기 설정도 해줘야겠죠. 먼저 기기 외부에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기기를 언박싱할 때 촬영을 해두는 겁니다. 현재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촬영본이 있다면 안심을 할 수 있겠죠. 다소 귀찮더라도 촬영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부를 잘 살펴보고 흠집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를 점검해 줄 겁니다. 기본 전화 앱에 들어가셔서 별샵 0 별샵을 누르면 자동으로 점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불량 하소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다 되셨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2번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멤버스 앱 불량 점검 받기입니다. 삼성 멤버스 앱을 눌러 아래쪽에 도움 받기를 눌러주시면 자동 진단, 인터랙티브 진단이 있습니다. 자동 진단도 해주시고 인터랙티브 진단에 들어가시면 여러 항목을 직접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터치, 버튼 점검 등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점검을 다 하셨다면 초기 설정을 해줘야겠죠. 네 번째 설정은 화면 해상도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해상도가 FHD 플러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해상도로 사용을 하시려면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에 들어가 FHD 플러스에서 WQHD 플러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물론 배터리 같은 경우는 WQHD 플러스가 더 소모가 되지만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설정이 하나 더 생겼죠. 다섯 번째는 갤럭시 S20 시리즈의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기능, 바로 120Hz 화면 주사율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지만 설정을 해줘야 해요. 일단 화면 해상도가 WQHD 플러스일 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FHD 플러스로 화면 해상도를 변경해주고 설정, 디스플레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 들어가 높은 화면 재생률 120Hz를 선택하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60Hz와 120Hz를 비교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꽤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만 120Hz를 사용했을 때 배터리 소모가 60Hz보다는 많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게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서 120Hz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충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오래 사용을 해야 한다면 화면 주사율을 60Hz로 설정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는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설정, 다크 모드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다크를 누르시면 바로 설정이 완료됩니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고 배터리를 절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설정이죠. 일곱 번째는 Always on Display, AOD 설정입니다. 설정, 잠금 화면, Always on Display를 터치해 주시면 터치로 잠깐 켜기, 항상 켜기, 특정 시간에만 켜기 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면이 꺼져 있어도 시간이나 알림을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솔직히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고 대기 배터리 소모도 생각하기 때문에 꺼놓는 편입니다. 여덟 번째는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화면 제스처가 사용이 가능하죠. 기존에는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홈 화면, 뒤로 가기 등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화면을 더 넓고 제스처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베젤이 거의 없는 갤럭시 S20를 사용할 때는 역시 제스처로 사용하시는 게 정말 깔끔해 보입니다. 아홉 번째는 모션 및 제스처 기능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가 주시면 들어서 화면 켜기, 2번 눌러 화면 켜기 등 제스처 기능들이 있습니다. 2번 눌러 화면 켜기는 화면을 2번 타닥 터치해주면 화면이 켜지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저는 항상 켜고 사용을 하고 들어서 화면 켜기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들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는데 저는 사실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열 번째는 엣지 패널 설정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엣지 스크린을 터치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우측에서 엣지 핸들을 당기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설정을 넣어 놓을 수 있는데요. 이 엣지 핸들 자체가 좀 거슬린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 기능은 원하시는 대로 끄고 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기능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활성화해줍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알림창을 표시하려면 맨 위쪽에서 내려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화면이 많이 커지고 비율도 길기 때문에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켜주면 이렇게 맨 위쪽이 아니어도 알림창을 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켜두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2번째는 모든 알림 설정입니다. 알림창을 쭉 내려주면 우측에 점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점 3개를 눌러 상태 표시줄로 들어가 주시면 알림 아이콘 표시에 알림 개수만 표시, 최근 알림 3개, 모든 알림 설정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모든 알림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13번째는 배터리 용량 표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태 표시줄에서 설정이 가능한데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측의 배터리 용량이 %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표시를 켜줘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14번째는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으로 들어가줍니다. 여기에서 2번 누르기 설정, 길게 누르기 설정이 가능한데 측면 버튼을 꾹 누르면 빅스비가 호출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빅스비를 잘 사용 안 하신다면 전원 끄기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2번 누르기는 기본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앱을 여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자주 사용하시는 앱의 설정에 바로 열 수도 있겠죠. 15번째는 홈 화면 삼성 데일리 지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홈 화면을 좌측으로 밀면 삼성 데일리가 나와요. 이 화면을 지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면을 꾹 눌러주시고 좌측으로 옮겨서 삼성 데일리 활성화를 꺼줍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한 홈 화면을 사용이 가능하죠. 16번째는 홈 화면 구성 변경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홈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홈 화면 구성이 보입니다. 여기서 홈 화면만 사용하거나 앱스 화면도 같이 사용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이처럼 아래에서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나오는 설정이죠. 이게 싫다면 홈 화면만 사용도 가능합니다. 17번째는 홈 화면 배열 변경입니다. 역시 설정, 디스플레이, 홈 화면으로 들어가 홈 화면 배열로 들어갑니다. 그럼 기본 설정이 4곱하기5로 되어 있는데 더 넓게 사용하시려면 5곱하기6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앱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은 음량 부분입니다. 18번째는 볼륨을 미디어 음량 조절만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음량을 내리다 보면 미디어 음량이 아니고 벨소리가 진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걸 안 되게 하는 기능인데요. 설정, 소리 및 진동, 음량, 미디어 음량 조절을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설정해주시면 음량 버튼으로 벨소리 설정이 아닌 오로지 미디어 설정만 가능하게 됩니다. 19번째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입니다. 설정, 소리 및 진동,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주시면 돌비 애트모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끄고 켜는 거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능을 꺼놨을 때 기능을 켜놨을 때 확실한 차이가 있죠. 켜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번째는 빅스비 루틴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빅스비 루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실행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추천 기능도 있고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연결해 노래가 나오거나 내비게이션 앱을 자동으로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고 이건 제가 영상으로도 제작해 놓았으니까요. 위에 카드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0 시리즈 초기 점검과 설정을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비싼 기기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기능들을 잘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겠죠. 더 재밌고 더 편안하고 유익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한번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